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치락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함양시켜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유아숲 체험원의 조성 운영,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산림교육 사업과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교육 사업과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 군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울러 산림을 기반으로 한 휴식, 치유, 교육의 장은 산림이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산림의 공간적 자원을 활용한 산림교육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국장 이수경입니다. 먼저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에 정치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울산 시민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예산 지원, 위원회 설치 구성 등의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와 함께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정치락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예. 요즘은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우리 산림 산업이 앞으로 울산시에서 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시 녹지 숲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울주군이나 북구나 울산 중심부에 벗어나서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산림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은 울산시의 산림 산업의 새로운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또 조례가 또 뒷받침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양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 발굴해서 또 지역에 또 산지 임업 종사자라든지 산림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교류를 좀 활성화해서 정말 차후의 미래의 산림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산림 산업 관련해서 육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산업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의 심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숲 해설 그리고 유아숲 이런 것도 확대해 가겠지만 또 그걸 떠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숲을 이용한 또 산림 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천년숲 전에 다녀오신 천년숲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한 또 산림 교육 이번에 국가 산림 자산 자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 산림을 통해서 이러한 산림 교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들을 앞으로 좀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특히 또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또 시민들이 동참해야 산림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울산의 산림청에서 또 지정한 100대 명품 숲이 또 울산에 두 곳이 지정됐더라고요. 예. 소 참나무 숲하고 신불산 억새 숲하고 여러 가지 지정됐던데 소호 참나무 숲은 50년 전에 한국 독일이래 가지고 민간 사업자끼리 그래가 숲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 되면 50주년 맞이한다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명품 숲이 지정되었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또 이래 또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국가 산림 자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데크 정비 예산하고 그다음 홍보판 설치라든지 홍보 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좀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또 울주군에서 또 그러한 또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장 앞에 말씀드린 그런 예산부터 내년에 좀 산림청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정치락 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또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존 있는 유아숲 지원 조례는 없어지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두 조례 중에 차이 나는 점이 어떤 거죠? 기존에는 네. 이제 유아숲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유아숲과 그 산림 분야까지 숲까지 같이 포함한 지원 조례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유아숲 관련해서 이제 그 시설 기준이 저희들이 그 조례로서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조례로서 좀 명시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예산을 수반해서 잘 이렇게 시행되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증 제2항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증 제3항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수일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 제안으로 올라온 두 가지 의안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맨발 걷기 열풍을 일회성 관심이 아니라 울산 시민의 건강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데 이어 안제 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4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했고, 안제 5조와 6조는 활성화 사업과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안제 7조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안제 8조는 맨발 보행로 확보 노력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각각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울산시에서 생산되는 목재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탄소 저장을 확대하고 울산시 산림의 순환 경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을 규정했고, 안 제6조와 7조는 목재 건축 활성화와 목재 문화 진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목재 구매 및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포상을 규정했습니다. 이들 조례를 통해 울산광역 시민들이 산림과 숲이 선사하는 유무형의 혜택을 유용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정원국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국장 이석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9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안수일 의원님께서 제안 발의 설명한 것 같이 울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 계획 수립, 환경 조성, 재정 지원,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맨발 걷기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또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탄소 저장을 확대하고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 및 지역 목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조 건축의 활성화, 목재 문화의 진흥, 구매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목재 이용 도모와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와 인근 거주자의 민원 발생 우려와 안전사고 및 감염 우려에 대비하여 산책로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 및 지역 목재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예, 요즘 맨발 걷기가 참 전국적으로 핫 이슈다, 그죠? 우리 울산에도 맨발 걷기 산책로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었다, 그죠?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만들었고,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온 국민들이 많이 걷고 있고, 우리 울산 시내도 굉장히 걷기 산책로가 많이 생겼는데, 조례 제정 때에 맞춰갖고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의료인이다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병원에 요즘 무좀 환자가 되게 많이 생겼대요. 맨발 걷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그 보고서에도 보면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걷고 나면 마지막에 세척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울산에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세척 관리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희수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절약되겠네요. 추후에. 예, 감사드리고 그 목재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목재는 지금 1kg당 한 0.84kg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목재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 자체가 또 뭐 이렇게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아무래도 좀 뭐 콘크리트 뭐 이런 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또 목재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지금 뭐 가격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수입목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가 국산 목재 또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지역이니까 울산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많이 좀 활용하고 그래서 또 산업을 좀 육성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조례가 이렇게 발의됨으로써 이제 향후에는 좀 목재 사용량도 늘어나고 울산 목재를 특히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어떤 그런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방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목재 이용 조례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탄소 중립 다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는 일단 뭐 만드는 과정도 벌써 많은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특히나 우리나라 산 목재를 쓰면은 좀 혜택이 좀 많이 주어지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우선은 저희 이제 산림청에서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도 지원을 하지만 우리 저 공공 건축물에 또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잘 활성화되면 뭐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또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센터가 만들어질 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다가 또 목재 건물을 물론 이 전체 그 공공 건물이 참 목재로 다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뭐 어느 한 분야 쪽에는 이런 건축물을 이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또 그런 거를 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쨌든 탄소 중립을 위한 모든 어떤 활동에 그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런 제안도 좀 해주시면. 중립센터가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네. 우리 뭐 지원센터만 하더라도 네.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외부 어떤 시설은 그리 할 수 없더라도 내부의 여러 가지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한 부분이 들어가면 혹시 다른 기관들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순수 한국 목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죠.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항을 하면 되나? 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명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식품안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양 식의학안전과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손명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최상의 식품 안전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울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식품안전 확보 방안,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민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우리 또 시민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식품안전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 6조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식품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안 둬도 되고 이런 겁니까? 네, 일단 이 조례가 되면은 저희가 별도 구성을 해서 하면은 더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 수 있다 이래 있길래 그래 이거는 식품 안전 그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네. 여기도 또 위원회 구성 또 요건은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지만은 위원회를 두고 네. 또 이래 또 이런 시책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 수 있다길래 안 둬도 되고 둬도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꼭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이래 미리 사전에 좀 치밀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식품안전관리 이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도 용역을 또 합니까?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예. 그 안전 계획 예. 저희 관리, 시하고 예. 구군하고 다 협력해서 같이 수립을 합니다. 예. 네. 그래요. 이거 식품안전관리 시행 계획 수립할 때 정말 그 사전에 면밀히 아주 잘 또 이래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과장님께도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검토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시민들이 어떤 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천연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제조하는 이제 식품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기한도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네. 만약에 이제 보관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잘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소비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이렇게 부패가 되는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안내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보관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잘 상세하게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부터 안 그래도 소비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지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부위원장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식품 안전 이게 이제 기준이 달라져서 천연 재료 활용, 보존제나 첨가물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식품을 전환됐다 했다, 그죠? 네. 그 이제 최근 우리 GMO 우리가 유전자 변형, 그죠? 네. 실제 거의 지금 두부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말하는 우리 식품 안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유통이 됩니까? 예, 저희가 일단 식약처하고 예. 저희 식약하고 매년 요 관련해서 이제 예. 공문도 오고 또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매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리라. GMO 식품이라고 반드시 딱 하게 명시되게 돼 있죠. 예.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좋은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따로 되고 그런 건 없이 그냥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GMO 식품이? 그게 식약처 이제 각종 지침이나 이렇게 안으로 내놓습니다, 매년. 그럼 바로바로 이제 시장이나 소비자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훈 의원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과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 외국인 환자 안내센터 설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환자 유치를 위하여 마케팅 및 홍보활동, 상품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안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양 식의학안전과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종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불만 및 분쟁 등에 따른 대응체계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또 좋은 절에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도 울산도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또 피해 사례도 있더라고요. 의료 사고라든지 어떤 분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울산에 우리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가대 광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좀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저희가 유치 의료기관이 있고 사업자가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계속 이제 이런 과등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도 네. 강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련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앞으로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인데 앞으로 다양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또 시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료 산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외국인 환자 유치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어떠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처럼 궁극적으로는 지역 의료를 좀 발전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하고 이익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그다음 인천,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이제 대구가 나름 그래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 좀 활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이지만 그래도 울산에는 또 외국인들이 여기 또 와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치업자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이 중심이 돼 있고 유치업자들이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환자들을 쉽게 말하면 좀 고급 환자들을 타켓을 해서 이렇게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 조례가 지금 뭐 이렇게 제정은 되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게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일은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면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의료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울산에 여러 가지 또 조선 산업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부족 부분은 또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또 유입되고 있는데, 울산에서 그 외국인들 그 의료 체계는 뭐 어떻게 그 이용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입국이 돼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 현장에 종사를 하든 어디 종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가족으로 오든 정상적으로 입국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데, 다만 이제 불법 체류, 쉽게 말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입국이 돼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질병에 이제 노출이 되거나 발생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 우리 정상적으로 울산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똑같이 의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 안인 대시에서 또 향후에 의료 산업이 또 울산에도 외국인들이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또 지역의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조례가 이 제정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는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이거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각별히 좀 이래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조례 발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의료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행령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 우리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네.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그 관련해서 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에는 타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울산은 의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다른 대도시의 지자체보다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원 조례안을 좀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울산만의 좀 특별한 어떤 산업적 그런 어떤 위치가 있다. 그래서 산업도시 울산인 만큼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대기업들이 외국의 글로벌한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용을 하면 울산에 이런 외국인들을 모객을 해서 검진도 할 수 있고 그 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입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역시나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다른 일반 관광 산업과 달리 실질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어떤 그런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고, 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환자 가족들, 친지들까지 다 와서 몇 주간을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울산의 또 다른 또 의료 산업 또는 관광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더 나은 부분들이 산업들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명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 2조 1항에 보면 외국인 환자 정의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상위법 뒤에 이제 정의를 당겨 오셔갖고 적어놨어요. 네. 그 정의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그러니까 보험이 아닌 사람이고, 그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하는 사람, 그죠? 네. 그런 사람이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비를 의료보험 100%로 계산을 하는 대상자인가요? 그런 거예요? 예, 비급이 예. 외국인 환자 비급이. 그러면 일반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 그죠? 예. 그렇죠? 예, 외국인 그렇게 환자니까. 계산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부산은 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 그죠? 예. 맞죠? 예. 개념 정의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항상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명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야 되나? 저는 이제 우리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이제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딱 느낌이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게 저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보험을 혜택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뭔가 지원하는가라는 그런 혼동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도 보니까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타시도 현황도 쭉 보게 되면 그 외국인 환자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조차도 사실은 바로 이렇게 인식하기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렇다고 여기 서울특별시처럼 이렇게 우리 관광을 넣으려면 관광진흥법에 또 의존해야 되죠. 그래 됩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용어가 의료관광이라는 용어가 익숙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 아마 김종인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건데 이제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의료관광 업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이거는 문광부 업무로 별도로 그 일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해외 의료의 진출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해외로 나가는 데 대한 인천이 진출,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치료를 해서 내보내는 이제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이제 이 업무인 거고 문광부는 이제 의료 관광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시도 이제 조례 제정 또 현황을 쭉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의료 관광 활성화가 이제 거의 주가 이루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에 이제 의료 해외 진출까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세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냥 싹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례명이 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의료관광을 집어넣게 되면 또 내용이 또 달라져야 되고 소관 부수도 달라져야 되고 또 해외 의료해 인천처럼 의료해 진출 넣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뭔가 또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선택 여지가 없다, 외국인 환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고 의료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집어넣기는 안 된다.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저부터도 팍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그게 아쉬워서 너무 방금 우리 김종훈 의원님 설명처럼 울산이 굉장히 외국인 어떤 근로자가 많고 어차피 뭐 의료관광 오면 식구도 보면서 울산 와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분에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 이름명이 조례명이 뭔가 확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없다. 안 그러면 좀 명을 좀 바꿨으면 싶었는데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네. 예, 예. 그죠?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손명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개 제가 까먹은 게 있네요. 아까 2조의 조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2조 1항에 보면 제2조 둘째 줄에 있어요. 네. 2조 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그럴 때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그 줄 있잖아요. 네. 그게 모든 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상위법 보면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외국인 환자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그 기관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울산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아, 그게 궁금했어요. 예,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손명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6항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증 제7항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의료 공백 시간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아 환자와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자격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정된 달빛 어린이병원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지정 취소,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전문의 부족, 낮은 의료 수가 등으로 울산 내 병의원의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아픈 아이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때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밤중에 아이가 아파 응급실 뺑뺑이를 돌거나 하염없이 진료를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가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본 재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양식 의학안전과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평일 야간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소아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진 수급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달빛 어린이병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진로 요일 및 시간 주수에 대한 세심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희섭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님, 지금 꼭 필요한 조례를 또 발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3개 특강역시 중 시도에 55개 시행 중인데 울산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이 없다는 것은 기존에 어떤 조금 문제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없는 도시로 나오지만 사실상은 이제 울산광역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올해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 덕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를 우리가 전체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의사 부족으로 일부만 지금 채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간 환자는 전부 외래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야간과 토일, 공휴일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면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소아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지금 체계는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다라는 것은 전국에 지금 57개 병원이 있는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소아응급을 볼 수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동강병원 예를 들자면 동강병원에서 그러면은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좀 할 여건이 되면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우리는 그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료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중환 환자가 왔을 때는 이제 소아 전용
그 중환자실이라든지 소아전용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이다 보니까 울산은 시내 자체가 거의 야간 경우에 뭐 한 20-30분이면 울산대학교 병원을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동강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담당 의사가 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곤란하다고 싶으면 다시 지금 전원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이제 종합병원급에서 달빛 의료인이 병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고,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울산대학교 병원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조례를 이번에 이제 마침 이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조례라도 받침을 해놔 놓고 의료기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 좀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좀 해줄 테니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기는 일하기가 좋아지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예. 예. 뭐 예. 방에서 죄송합니다. 방에서 의원님의 질의 저 또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종합병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종합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간다 하더라도 몰림 현상이나 기다림의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당장에 아픈 아이를 업고 달려간 부모의 마음은 또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빛 어린이병원은 종합병원 형태의 어떤 병원이 아닌 거점 형태와 접근성이 좋은 형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우리가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아과에서 충분히 능력이 되는 소아과들은 지원을 하면 시에서 구군에서 검토를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의료 수가나 그리고 인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원이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달빛 어린이병원의 조례를 통해서 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면 이전보다는 좀 호응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지정병원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소아과 병원이 잘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의료진을 어떤 수급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수련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저출산율로 인해 가지고 소아과 병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에 연 10억을 지원하면서 그 울산 소아과 병원 지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안대롱 의원께서 이거 달빛 어린이병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더라도 이 조례가 이 제정이 된다면은 아까도 안대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거점 접근성이 좋고 또 권역별로 5개 구군에 권역별로 이거 만약에 조례 제정된다면은 이것도 공모 사업을 할 겁니까, 과장님? 지정? 네, 언제든지 상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됩니다. 신청 지원 받아가지고 그럽니까? 네네네. 신청 지원 받는 것도 좋지만은,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네. 이 권역별로 예. 또 접근하기 좋은 병원을 네네. 찾아가서 협의해서 네.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을 받는다든가 신청 지원 받지 말고 예.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기 좋고 권역별로 딱 괜찮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용하기 좋은 병원. 저희가 그래서 병원 협회라든가 각종 협회하고도 계속 현재 신청을 좀 하십시오 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 조금 더
여러 분야에 홍보해서 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대롱 의원 이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 담당 부서에서는 권역별로 접근하기 좋은 병원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안수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달빛 어린이 병원을 어느 병원이 이제 신청을 했다 네네. 하면 이제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응급실을 보유하는 기관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외래 진료 시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 의료 관리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그다음에 이제 원내 약국에서는 조제할 수 없고 별도로 당직 약국과 이제 지정막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이런 거는 몇 근무 시부터? 시간은 이제 예. 평일에는 24시까지. 24시까지? 네, 주말에는 10시까지가 기본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각종 이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사실 주간에도 힘들잖아요. 의사가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병원에서 기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식약 안전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운영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부 요일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당직 운영이나 연합 운영 등 병원 연합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 신청하는 그 기관에서 참여 기능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우리 소아과 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이제 제가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원님 의사 선생님들 개인 병원 하는 특히 개인 병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에서 좀 좋게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고,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조금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 방안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비용 축에도 보니까 2억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2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1차 연도. 이게 국시비 매칭이고 예. 일단 두 개 외에도 저희가 혹시 신청이 오면 언제든지 이제 할 수 복지부하고, 있고 지금 예, 비용 해서 추계는 2명으로 계산을 했다. 예. 어제 보니까 조경복지부 장관이 부산에 또 의료 체계를 같이 의논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지금 달빛병원이 4곳인데 한 곳을 더 추가하겠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그 어제 부산 자료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부산에는 대학급 병원에 24시간 소아 응급 체계 우리는 지금 한 병원에 10억을 주잖아요. 근데 부산은 대학 병원급 이제 있으니까 2개를 지정해서 한 병원도 5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은 이렇게 지금 10억을 줬는데도 원래 아마 결산 추경엔 돈 다시 돌아오죠 좀. 네, 50% 그렇죠? 예, 50% 감액이죠. 네네네. 2명밖에 안 되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 저기 2개 대학병원 했는데도 보니까 5억, 5억씩 10억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또 4곳인데 한 곳을 다 하겠다. 아까 우리 저기 안대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아응급 이 체계는 사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권역별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울산대병원 갔으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가 지금 막 저기 어디 무고동에서 아픈데 울산대병원 가는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그래서 그 권역별로 돼야 된다는 그게 가장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시기에 이 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아까 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개인 한 병원이 자기 의사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이 답변병을 합니까? 그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면 이제 여러 병원이 오늘은 당신이 뭐 당직한다든지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두 곳이 비용 추계가 보통 뭐 2억 해놨으니까 어떻게든 좀 우리 국에서 좀 노력하셔서 한번 시범을 해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조례만 턱 던져 놓을 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출산에 이 아이도 태어나서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진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양 식의학 안전과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장 발의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사업과 마약사범 검거 및 중독자 치료 보호의 중대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늘어나고 있는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남용에 적극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사범 검거 치료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또는 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력단체의 기관을 추가하고 마약류 예방 유공자 포상금 지급, 포상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포상금 지급 방법 및 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수렴된 의견은 없고 조례안 비용 추계, 재원 조달 계획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홍보 활동 등에 노고가 많은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마약 관련 교육, 예방 및 대치 등의 활동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이 됩니다. 다만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시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는 등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요즘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도 지금 마약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좀 이렇게 잘 또 행정에서 좀 시민들의 위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많은 도움이 또 되는 그런 조례가 또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10조를 보게 되면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며 또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 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원 대상은 우선 이제 검찰, 경찰, 그리고 우리 약사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약 홍보라든지 단속 지원과 관련되는 민간 단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예방과 홍보 활동에 노고가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방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공적을 포상금의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을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지, 혹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제보, 신고하거나 고발, 검거 등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건 대상이 되지 않고, 이제 수사, 그 다음에 검거, 그 다음에 압수, 몰수 폐기, 그리고 홍보, 이런 게 주 대상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울산시에서 지난 4월 28일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6개 기관과 공동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내년 2월에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울산 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마약류와 유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여러 공익적 활동에 대해 공익 큰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해당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개정 조례안 제1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포상금의 지급 심사,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위원회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여부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울산시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장악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제 내부 공무원들은 이제 이 포상금과 관련되는 직접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여기에 위원회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좀 폭넓게 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포상금 지급 문제는 공직자 선출직 선거법에 많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또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염려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안수련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대상 말씀하실 때 이제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 수사나 검찰 등 기관의 어떤 부분에 어떤 이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 신고를 했을 때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이익이 되거나 하면은 포상금 절차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물론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 경계가 애매하다. 그래서 안수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게 이제 포상금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혹시 다른 시도에 어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함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먼저 뒤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이게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여유를 두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이제 상당히 이게 아마 국제적인 문제까지 지금 번져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 같으면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도 선거법을 자문도 받고 의논을 했는데 이걸 강제 규정으로 두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제처나 선관위 등의 어떤 명확한 어떤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법제처에서 이제 2005년도에
유권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법제처 이때 당시 의견은 이제 그 보상 중에서 이제 이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저촉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즉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인이 어떻게 공적이 있다 하면 그는 우리가 표창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법제처 의견은 2005년이니까 상당히 좀 그 오래된 이 해석인데, 일단 부상을 주는 거는 저촉이 된다라고는 지금 유권 해석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뭐 어떤 해석이라는 게 어떤 시대적인 배경 상황 이런 게 좀 가만히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뭐 협의를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못 하는 거고, 가능하다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 뭐 신아편 전쟁이라는 뭐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예방을 하고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 사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물론 이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 보여지고, 실제 이제 제보를 하는 개인이 아닌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이분들이 이 업무에 굉장히 가중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치하하는 의지도 될 것이고, 이제 사기를 좀 진작하는 부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뭐 공직선거법이 관련해서 이제 사례를 보면 사실은 포상금은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조금 굉장히 좀 더 신중히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원 구성도 이 집행과 관련되는 그 관련 부서의 장들을 일부러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이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에 올려서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냥 뭐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뭐 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또 어떤 그 이제 다른 어떤 부분에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의원이 이렇게 똑같이 포상금을 올렸다가 다 튕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했고 11일, 16일 날 개정을 하면서 그 포상금 부분 빠졌거든요.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안슬리 의원도 뭐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뭐 할 수 있다로 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례는 저희들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고,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기본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안에는 포상금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마약 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희 위원회에 조례를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이래 올리신 이유를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저촉되고 해석에 논란이 있다면 이건 좀 저희들이 좀 저걸 해야 되고, 하나 또 질의 드릴 것은 그 상위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 포상금하고 좀 다르죠, 그죠?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공무원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찰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건지.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보상금은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우리가
앞서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번 개정안의 경우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포상금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포상금 빼고 나면 이 조례는 개정의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관련 일련의 추진 방식과 절차, 상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 씨 토론을 했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혜 씨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익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 안심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단위 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을 기획, 개발, 확산시키고 지역 정신건강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통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2015년 4월 22일부터 공모를 통해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더스 병원과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2023년 제5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재위탁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 1개소가 최종 접수되었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울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신응급 대응 및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 심사할 때 물론 그 프로포절한 기간은 이 기간밖에 없는데 제가 보니까 페이지 그 자료에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전문가이시지만 그쪽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최저 점수, 또 간호사님이 최고 점수. 그래서 이게 과연 직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정당성이 확보가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 각각의 그 정신의학계에 계신 교수님은 최저 점수를 주고 또 그쪽 관계한 또 간호사님은 최고 점수를 주고 그래서 두 분이 탈락이 됐는데 참 이게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정말 이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들이 7분 네. 이 분야에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은 학교에서 이제 정신건강 쪽으로 학회를 수업이랑 교수를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미약했다. 어쨌든 이번에 또 뭐 장소도 옮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고 근무도 그랬습니다. 훨씬 좀 낫더라고요. 환경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일 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서정난 시민건강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40성상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앞에서 이렇게 퇴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시유종 사필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떠남이 즐겁지도 섭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대가 없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목민심서 12편 해관 6조 기장편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물은 온전히 두고 행장을 가볍게 꾸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과의 무릎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성과를 발휘할 때 보람과 희열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격려와 따뜻한 위로는 늘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만 마침표는 아주 통통하게 연근 꽃씨를 닮았습니다. 그 꽃씨를 심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님.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88년 공직에 발을 디뎌 올해를 마지막으로 36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늘 제 곁에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동료, 선배, 후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시민건강과에서 근무하면서 훌륭하신 환경복지 전문위원님들과 인연이 되어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시청을 떠나지만 우리 시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늘 사랑과 행복 가득한 건강한 생활 되시길 빌면서 저도 퇴임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을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응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이영애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과 음용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 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 조사, 그리고 수돗물 음용 시설의 설치 기준 수립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돗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안심 수돗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관리 기준 및 지도 점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세열 의원님. 예, 우리 또 이영애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수돗물 공급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또 이래 또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식수 참 이래 우리 상수사업본부에서 많은 또 이래 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저 해야 뭐 천상 정수장에서 정말 그 깨끗한 그 물을 수돗물을 울산 시민을 위해서 공급하는데 참 이래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 시민들 음용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전국 우리 광역시 단위로 볼 때도 울산이 뭐 전국 17개 광역시 도 단위에서도 10이라 하는데 그런데 업용률은 울산이 23.4%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노력한 만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업용률은 너무나 참 낮다. 이 부분은 뭐 홍보가 부족한지 이거는 좀 이래 시민들에게 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우리 각별히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특별한 우리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제 2021년도에 발표한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3.4% 돼 있고 전국 평균이 24.3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시들 보면 이제 주로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한 22%, 21%대 좀 낮은 편이고요. 아마 도 단위가 좀 높은 걸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울산이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돗물에 대한 어떤 뭐 신뢰나 홍보 활동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지금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수질 조사를 저희가 집에서 찾아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고 뭐 더 나름대로의 홍보 방법들을 좀 더 개발해서 음용률이 전국 평균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전문의역에서 말씀 이래 주셨는데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이거 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질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돗물 검사를 원수부터 저희 수도꼭지까지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 요청을 하시면 집에 가서 그 저희 수돗물 검사 키트를 통해 가지고 집에 그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직접 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한 290건 정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조례를 또 이래 또 이 근거를 마련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이래 수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원 여러분, 제242회 제2차 정례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